안녕하세요 여러분. 2016년 1회 정보처리기사 필기 기출문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정규 1호 강의 수강을 잘 하시고 기출문제 강의로 넘어오신 건가요? 또는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내가 기출문제를 정말 꼼꼼히 보고 시험장에 가서 합격해야지 라고 다짐하고 계신가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너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본격적으로 20문제 강의 들어가기 전에 몇 마디 좀 나눠볼까요? 자, 다른 회차보다도 기출문제 강의를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2016년 1회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항상 두 가지 강조하는데요. 하나는 여러분 기출문제만 보고 가시면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죠. 기출문제만 공부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자, 또 하나는 뭡니까? 항상 최근 기출문제를 여러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가셔야 됩니다. 입니다. 자, 아주 오래된 기출문제 1999년도 기출문제보다는 자,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직전 회차 기출문제 꼭 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특히나 2016년 1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너무 걱정하셔서 좀 안심시켜 드리려고요. 자, 정보처리 자격증은 여러분 기사 자격증과 관련해서 합격률 단락에 있어서 가장 안정적인 자격증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자, 어느 기사보다도 응시 인원이 많고요. 어느 기사보다도 합격선 항상 필기 40% 이상 안정적으로 되는 자격증이에요. 자, 비록 2017년도에 시험 범위가 바뀐다고 하지만 여러분 시험 범위가 바뀐다는 것은 문제은행에서 문제뱅크의 폭이 약간 조정이 있는 거지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시는 그 문제가 시험 문제에 안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출문제를 많이 보고 정확하게 보고 꼼꼼히 보시고 그 문제의 핵심 내용을 공부하고 가신다면 고득점 시험이 바뀌더라도 또는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새로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분야가 확장되는 게 아니고 표현의 약간 변경과 아주 관연도 기출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경우만 있지 문제 자체가 바뀌는 시험이 아닙니다. 자, 정보처리 시험 여러분 접수하셨고 공부하고 계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꼭 합격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1과목 데이터베이스죠. 자,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서 2016년 1회 어떻게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고 갑시다. 자, 2016년 1회의 1과목 데이터베이스는요. 항상 그랬듯이 기출문제 철저히 보고 가시면 20문제 고득점 맞으신 분도 있고요. 최소한 15문제 이상은 모두 맞으셨어요. 아유, 아까워라. 원래 나는 데이터베이스는 만점 맞아야지. 그런데 두세 개 더 틀리셔서 좀 안타까웠던 분들이 계신 거지. 자, 데이터베이스는 기출문제 철저히 공부하고 가시면 어떻게? 필기도, 실기도 정말 효자 과목으로서 여러분 합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과목이랍니다. 자, 그러면 2016년 1회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살펴볼게요. 자, SQL 문제가 2.5문제 나왔어요 라고 제가 지금 여기에 표현하고 있죠. 슬라이드에. 자, 그러면 2.5문제는 뭐야? 20문제인데. 자, 얘기 드릴게요. 자, 20문제 중에 항상 부분이 있고 항상 나오는 문제에 한 문제, 두 문제라는 챕터의 배정이 있어요. 그런데 SQL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기에서 많은 평가를 하다 보니 필기에서는 정말 기본 용어 중심으로 기출문제가 나왔답니다. 자, 그래서 2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정말 쉬운 문제가 반복 출제됐어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SQL과 관련된 문제가 두 문제 출제됐어요. 두 문제. 그럼 .5는 뭐냐라고 했을 때 SQL이 공부하신 분은 알죠? 지리어, 구조적 지리어, Structured Query Language죠. 자, 그러면 이 랭귀지 표현을 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관련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릴레이션 부분의 문제와 그러니까 즉 SQL과 조금 앞에 파트인 다른 릴레이션 부분의 연산 부분이 합쳐진 약간의 응용 문제가 한 문제 나와서 제가 .5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SQL 문제 3문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약간의 그동안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 응용 문제나 계산 문제 안 나왔던 게 응용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라고 하지만 문제의 배점, 수준이 좀 달라졌다라는 거죠. 자, 결코 난이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산영어라고 한 이 부분. 자, 데이터베이스에는요, 항상 20문제 중에 2문제가 영어 문제가 있었어요. 자, 영어 문제라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기출문제 수준에서 반복하여서 2문제 평가를 했죠. 그쵸? 자, 그런데, 2016년 1회는 정말 정보처리 기사가 출제된 이래에 이런 일 없었는데요. 전산영어가 한 문제가 출제됐어요. 당연히 2016년 2회차의 변화를 봐야 제가 전산영어 한 문제예요 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드리지만 이번 시험의 약간의 변동은 전산영어 문제가 한 문제 나왔고, 자, 그럼 영어 문제가 줄어들었냐? 그게 아니고요. 자, 지문에 답 항목에 어정쩡한 한글 표현은 안 나왔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영문 표현 용어 문제로 보기 답항이 바뀐 게 자, 경향적으로 지금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정보처리의 시험이에요. 정보처리 시험의 계략이에요. 자, 그럼 정말 갑자기 난이도가 올라가서 합격률이 떨어지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어떻습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붙습니다. 여러분 최선 다하시고 있고요. 엉뚱하게 혼자 집중하시는 것보다 저랑 같이 공부하면 당연히 제가 여러분 많이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리고 급변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빠르게 여러분한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2016년 1회의 기출문제는 20문제인데 제가 약간 경향적으로 조금 더 분석을 했기 때문에 수강을 한번 해보시고 당연히 2016년 1회, 2015년 3회, 2회, 1회 역으로 수강 열심히 하세요.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B형이기 때문에 자료구조 문제가 1번으로 나왔네요. 자, 1번 순차 파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파일과 관련된 문제는 저희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순차 파일, 시퀀셜 파일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자, 시험지는 어떻게 흑백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장에 가셔서 꼭 밑줄 또는 동그라미로 옳지 않은 것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순차, 차례대로 저장한답니다. 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저장한답니다. 자, 그러면 순차 파일과 관련해서는 저장적인 측면에서 빨리 앞에서부터 매체를 가리지 않고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겠죠? 자, 보기 항상 나왔던 기출 정도의 표현이기 때문에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탐색 효율이 우수하며 빨리 찾는다는 거죠. 탐색, 서칭 얘기하는 거죠. 접근 시간 및 응답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대화형 처리에 적합하다. 자, 대화는 어떻게? 그때그때죠. 실시간 처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즉각적인 반응, 빨리 찾고. 자, 이 순차 파일은 즉각적인 처리보다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모아놨다가 자,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좀 더 효율이 높다라고 해서요. 순차 파일과 관련해서는 대화형 처리가 아니고 일괄 처리가 좀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자, 일괄 처리 영어로 배치 처리죠. 자, 시간을 일정하게 간격 삼아 급여 계산 또는 뭡니까? 일정한 양쪽으로 자료를 모아놨다가 자료를 모아놓는 그 데이터, 매체를 순차 파일로 일단 쌓아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괄 처리, 배치 처리라고도 얘기를 하고 배치는 이거 영어예요. 자, 그래서 답은 1번 이게 틀렸죠. 대화형 처리에 적합한 게 순차 파일. 어쩔 수 없을 때는 순차 파일도 시도는 하지만 맞지 않습니다. 그쵸? 아주 특징적인 게 아니죠. 자, 연속적인 레코드를 저장하며 자, 파일에 레코드 단위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레코드 단위 저장이 연속적으로 되고 레코드 사이에 빈 공간 존재하지 않아요. 빡빡하게 앞에서부터 저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자, 이 효율은 어떤 효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장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찾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말하는 효율은 어떻게 빈 공간이 없어서 매체 효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필요한 레코드를 삽입, 삭제, 수정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앞에서부터 그냥 차례로 저장된 거기 때문에 운영이 아니요.
그래서 재구성해야 하므로 파일 전체를 복사를 해서 추가를 하거나 또는 앞으로 자, 이동을 하거나 뭐 추가 작업이 좀 많이 오버헤드가 발생한다라는 거고요. 어떤 형태의 입출력 매체에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합니다. 그렇죠? 예, 여기 적합하다가 아니고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에 1번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DB의 개요 문제네요. 자,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에서 자, 선택형 문제네요. 1, 2, 3, 4 중에 모두 선택하세요. 그렇죠? 자, 이 문제 항상 20문제 중에 한 문제 나와요. 자, 꾸준히 기출 범위 내에서 출제되고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 과목이고 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게 데이터베이스 과목이에요. 자, 모두 나열하는 거 실시간 접근성. 자, 데이터베이스 모여 자료를 모아놓고 그때그때 리얼타임으로 접근하기 위한 거고 자료 고치면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운영해야 되는 거고요. 동시 공용, 그죠? 공유의 관점으로 그죠? 자료가 불필요하게 많이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같이 쓰자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거죠. 자, 항상 틀린 문제로 요거 나오죠. 내용에 의한 참조. 자, 자료를 찾아갈 때 어떻게? 홍길동이 자료 또는 나이가 20대니까 그 자료를 선택하는 거죠. 내용에 의한 참조. 리을 맞습니다. 자, 뭐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번이네요. 자, 이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항상 사지선다형 객관식에서는 내용이 주소로 나오죠. 자, 주소에 의한 참조는 메모리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자, 이 문제예요. 자, 신경향이라고 제가 텍스트 적어놓은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이거 신경향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데이터베이스 정규 강의 들으시고, 그죠? 꼼꼼히 이론 공부하신 분들 이거 신경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관연도 기출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게 앞에서 얘기한 2.5 문제예요. 에서 2.5 출제 경향에 맞춘 0.5예요. 자, 두 부분이죠. 출제 부분이 SQL 문제인가 또는 얘가 관계대수, 즉 관계형 DB 파트에서 나온 문제인가. 자, 그거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0.5라고 했네요. 그쵸? 응용 문제라고 하기에는 이게 응용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자, 문제에 들어가 볼게요. 다음 SQL 질의를, 이게 SQL이에요. 관계형 대수식으로 표현하면 관계형 대수에 대한 문제 우리가 잘 표현법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자, SQL 중에서도 select from where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예. DML이라는 언어 중에 자, select 찾아라, 검색해라는 기능이죠. 그죠? 예. 자, 그럼 이걸 관계대수와 관련되어서 공부 한번 해보자고요. 정리합니다. 왜? 다음 회차에 여러분이 보실 시험에 나올 거니까. 그쵸? 아유, 이 문제는 2016년 1회 과거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 문제 자체를 푸는 건 어떻게 2016년 2회차의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그거보다는 관련하여서 관계대수식을 좀 더 공부를 해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자, 관계대수. 자, 꾸준히 관계대수에 대한 문제는 한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가 변형된 것 뿐입니다. 관계대수와 관계 해석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던 게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자, 관계대수는 릴레이션 연산을 기반으로 하여서 표현한 식인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절차적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우리가 절차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자료를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차례대로 구해야 된다라는 걸 표현을 하고 싶은 표현식인 관계대수이죠.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관계대수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배웠죠. 자, 하나는 select라고 배웠어요. select 연산입니다. 자, select 연산, selection 연산이지 여기서 말하는 select 명령문이 아니에요. 자, 정확하게 할까요? 얘는 SQL 중에 select 명령문이에요. 표현, 그쵸? 명령문, 약속된.
자, 문법이에요. 자, select 얘는 뭐예요? 연산, 관계대수 연산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selection. 그죠? 자, 그리고 뭐예요?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션. 그 다음에 뭡니까? join. 자, 그 다음에 division. 자, 저희는 기호가 익숙하죠, 여러분? 자, selection은 이렇게 돼지꼬리 시그마 기호였고요. 프로젝션은 파이, 조인, 나비 넥타이, 그리고 얘는 뭡니까? 나누기 표현으로 기호가 더 익숙하죠. 자, 기호에 간단히 셀렉트와 프로젝트 연산에 대해서는 표현식도 배웠습니다. 자, 어떻게요? 셀렉트 한 다음에 뭘 선택해요? 릴레이션을 선택하죠. 릴레이션, 이거 릴레이션 연산이니까. 자, 그래서 내가 릴레이션을 선택하려면 이 조건에 맞는 조건식 해당 릴레이션에서 조건식에 맞는 걸 선택해 와라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우리는 수평 부분집합, 수평연산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파이라고 나와 있는 이 기호 뒤에는 어떤 거? 자, 프로젝션. 다음엔 뽑아내라. 속성들을, 속성 리스트죠. 내가 이런저런 항목을 골라서 알고 싶다. 난 나이 정보만 알면 된다. 그렇죠? 또는 나는 학년 정보만 알면 된다. 또는 부서 정보만 알면 된다라고 해당 원하는 속성 리스트를 골라냅니다. 어디서? 릴레이션 대상에서. 표가 생각나죠? 자, 그리고 얘는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수, 직, 위에서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추출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관계대수를 알고 관계대수 식으로 보고요. 자, 여러분 select 명령문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자, select from이 기본이고 얘는 옵셔널한 거예요. 선택적인 거예요. 자, select 선택해라. from R1으로부터. 그죠? R1이 뭐예요? 릴레이션. 자, 릴레이션인지 몰랐어도 생각이 잘 안 났어도 R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아, 이 릴레이션을 대상으로 하여 뭐뭐로부터 A. A가 뭐죠? attribute, 속성이죠. 아, 그 속성을 선택해라 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 조건에 맞게. 자, 단 P는 very 조건절이다. 조건식을 여기에다가 적습니다. 이건 조건절이고요. 얘는 조건식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가 과거 기출 문제죠. 자, 이 명령문 또는 산업기사 문제는 이번 회차에 얘에 대한 표현을 얘기를 했습니다. 한글로. 자, 어떻게? R1 릴레이션에서 P 조건에 맞는 A1 속성을 select, 검색하세요. 입니다. 자, 제가 이쪽 먼저 해결한 거 보이시죠? 아, 나는 이 릴레이션에서 이 조건을 따져줘야 돼가 우선순위이죠.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조건식 릴레이션 R1을 두고요. 그쵸? 대상. 여기서 나는 이 조건을 따져줘야 되죠. P. 그래서 릴레이션을 부분 추출해야 되죠. select. 그쵸? 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그쵸? 네.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이러한 속성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전체 수평 추출한 이후에 그쵸? A1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집합 표현을 뽑아내야 되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에 파이로 시작하는 이 부분 3번이 관계대수식 옳게 표현한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천천히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공부를 select 명령문에 대해서도 공부하셨고 관계대수에 대해서도 했습니다. 얘 관연도 기출 명확하게는 않지만 이런 유사한 문제 계속 출제됐던 거죠. 문제 참 깔끔하고 마음에 드는 문제예요. 여러분 기사 수준에 적합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신경향이구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약간의 응용인데 분명히 관계대수 공부하고 가고 SQL 요 정도는 여러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난이도 상승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정리 한번 하시고 잘 아시는 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셔도 돼요. 자, 4번 문제.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볼까요? 자, 그런데 제가 방금 앞에서 본 문제가 몇 번 문제입니까? 3번 문제인데 갑자기 왜 8번 문제가 나왔냐고요? 자, 분석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게 안 나왔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2016년 1회는 좀 공들여서 여러분 기출 분석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2007년도 2회 기사 기출문제의 유사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걱정되시죠? 아니, 관연도 기출을 몇 년치를 봐야 돼요? 아닙니다. 2007년도 거 보란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최근부터 평균 3년치 기출문제 보시면 충분하고요. 보실 때 조금 이론 강의에 대해서 공부했던 부분을 체크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제가 여러분 도와드려야죠. 자, 관계대수 문장을 SQL로 표현한 것은 반대였죠. 난이도 이게 올라간 겁니까? 아니죠. 나왔던 문제잖아요. 자,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얘는 관계대수고 얘는 SQL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최근 기출을 보시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런데 위로 갈수록, 관연도로 갈수록 짧게 걸려요. 한 번 볼 때 30분이지만 그다음부터는 10분, 10분 뭐 이렇게 여러분 뭐 수강을 하시던 직전 풀던 부담이 없으십니다. 처음에 보실 때 꼼꼼히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파이 해가지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파이 나는 네임과 디파트를 뽑아내고 싶다. select from where절에서 select name depart 하나, 둘, 뭐 요 두 개 중에 하나겠네요. 그쵸? select name depart. 그쵸? select from. 자, 갑니다. 여기 보이시죠? 시그마. 자, 이 student relation에서 이어가 3인 것을 추출해요라. 자, 조건은 이어가 3인 거다. from 다음에는 뭐예요? relation 명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굳이 제가 select 소문자로 적겠습니다. select from where 이라는 SQL 명령어에 자, from은 뭐예요? relation 명 이름 그렇죠? where는 뭐예요? 조건식 select는 속성 리스트 속성 목록이죠. 한글로 얘기하자면 세미콜론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대부분은 합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내용인 즉슨 student relation에서 year 학년이 3학년인 학생에 대해서 이름과 디파트 학과를 알고 싶다. 검색하세요 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관계대수와 SQL은 상호 변환하실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과거기출, 유사기출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기사 수준은 이랬고요. 산업기사 수준 이랬습니다. 뭐 산업기사와 기사가 난이도가 지금 아주 구별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산업기사 기출 꼭 봐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실기. 자, 2010년, 2007년에도 나왔고 2010년에도 나왔고 그러니까 2006년에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SQL문을 관계대수 적으로 표현할 때 필요한 관계연산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정도 보면 여러분 금방 할 수 있죠. 그런데 산업기사니까 이렇게만 나온 거죠. 그죠? 네. 여기는 관계대수식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문이 아니고 select와 project와 관련된 걸 나온 거죠. 그죠? select from where이라는 검색 명령어가 제대로 된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과 그쵸? 결과물에 대한 속성 리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평과 수직 부분 집합과 관련된 select project 그쵸? 이 연산이 필요하다 정도만 산업기사는 알면 되고 기사는 표현도 해야 된다입니다. 자, 이 정도로 공부하면 나오면 여러분 당연히 맞추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아이고 2.5에 이번엔 제대로 된 1. 뭡니까? SQL 문제. 자, SQL 문제 두 문제예요. 자, 이제 4번 되는 겁니다. 20문제 중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에 두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SQL, DML, 데이터베이스 조작 언어죠. 그렇죠? SQL 명령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자, 이게 뭡니까? 우리의 수준이었죠. 데이터베이스 SQL 문제 수준이 이랬어요. 자, 이게 난이도가 기사 수준입니까? 라고 하기에는 이거 너무 문제가 쉽죠? 난이도 안 어렵습니다. 자, 검색. 그쵸? insert, 삽입, delete, 삭제, update, 그쵸? 갱신. 해서 relation에 대한 연산이죠. 다시 레코드에 대한 연산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자, 5번 고급 데이터베이스로 넘어옵니다. 자, 고급 데이터베이스 부분은 항상 20문제 중에서 2문제에서 3문제, 점점점 한 문제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유동적인 파트죠. 고급 데이터베이스의 병행 제어의 목적. 자, 이번에 차이는 병행 제어와 관련된 문제가 2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자, 병행 제어는 왜 합니까? 그죠? 동시에 수행을, 그쵸? 진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트랜잭션 연산을 하기 위해서 트랜잭션 연산 시 자료가, 그쵸?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쵸? 자, 그러면 병행 제어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용자에 대한 응답 시간을 최소화. 진짜 시험지에 쌍따옴표 있었어요, 여러분. 자, 사용자의 응답 시간을 최소화. 시간은 짧으면 좋은 거죠. 시스템 활용도 자원을 최대화. 잘 이용하면 좋은 거고. 자, 자료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일관성 유지하기 위한 거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자, 병행이 뭡니까? 가치인데 함께 같이, 여러 개가 같이, 트랜잭션 여러 개가 같이니까 최소화가 아니고 최대화. 병행 제어를 잘하면 잘할수록 공유도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병행률이 높아지는 거죠. 과거 기출 있습니다. 자, 6번. 아이고, 텍스트가 이렇게 많네요. 자, 관계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RDB에서 마지막 부분이죠. 정규화이죠. normalization이죠. 그렇죠? 자, 1NF에서부터 시작해서 5NF까지의 단계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고, 이 왜 합니까? 설계를 잘못해서 좀 더 정교하게, 그죠? 테이블을 분해해서 이상현상을 해결하려고 이죠. 그죠? 쪼개는 거예요. 그죠?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밑에 보기 이 정도 설명은 정규에 대한 정의를 충분히 표현하고 있는 기출입니다. 자, 정규화를 거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상이한 종류, 다른 종류의 정보를 하나의 릴레이션으로 표현하여 그 릴레이션을 조작할 때 이상현상을 발생할 수 있다. 자, 기사스럽게 너무 표현이 고급스럽습니다.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정규화를 안 할 경우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릴레이션이 상이한 종류의 정보를 하나의 릴레이션에 표현하며 이 하나의 릴레이션이 너무 커져서 그렇죠?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상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상현상은 세 가지죠. 삽입할 때 이상, 삭제할 때 이상, 수정할 때 이상. 삽입 이상, 삭제 이상, 수정 이상. 해결 방법이 뭐예요? 이상현상 해결이 정교하죠. 그쵸? 네. 테이블 분해합니다. 자, 정교의 목적은 각 릴레이션의 분산된 종속성을 하나에 흩어졌는데 하나로 모아요? 아니죠. 하나를 두 개로 쪼개는 거죠. 통합이 아니죠. 우리는 뭐예요? 분해. 그쵸? 네. 또는 나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답 2번이죠. 이상현상은 데이터들 간에 존재하는 데이터 중복으로 인한 함수 종속이 하나의 릴레이션에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종속 제거에 있습니다. 정교화가 잘못되면 데이터의 불필요한 중복이 야기되어 릴레이션을 조작할 때 문제가 됩니다. 저 문제를 이상현상이라고 하죠. 자, 6번 정말 기사스러운 문제입니다. 자, 하지만 이 표현 정말 정리된
정규에 대한 공부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 이 문제로 정규화 공부하시면 되죠. 자, 7번. 자, 7번 DBMS 문제. 자, DB의 개요 앞부분에서 항상 나오는 거죠. 자, DB 데이터베이스죠. 그죠? M DML의 M 아니죠? 이거 뭐예요? 매니지먼트. 자, S 시스템이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또는 사용자들을 얘기하는 거지 기계가 아닙니다. 자, 필수 기능 뭐예요? D, B, MS. 세 가지죠. 하나, 둘, 세 가지가 필수 기능이죠. 뭐예요? 하나는 정의 기능. 또 하나는 조작 기능. 하나는 제어 기능. 자, 한글로 나왔던 게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산 영어가 두 문제에서 한 문제 바뀌면서 나타난 특징이 보기의 영문 표현식이 더 많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볼게요.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의 인터페이스의 수단을 제공하는 기능은 조작 기능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조작 기능. 그렇죠? 조작 기능이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일반 유저, 엔드 유저를 얘기하는 거고요. 매니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이 M은 매니지먼트고요. 이건 조작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네, 전략 기능은 없고요. 하나, 둘, 세 개의 기능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개요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다. 항상 나올 거긴 하지만 자, 8번 볼게요. 자, 이게 SQL 문제의 두 번째 문제죠. 그러면 SQL 2.5 문제를 다 살펴보는 겁니다. SQL 구문에서 해빙절은 반드시 어떤 구문과 사용해야 되는가? 오래간만에 나온 문제입니다. 자, 해빙입니다. 저희가 정규이론 시간에 솔직히 우리 기출문제보다는 여러분 어렵습니다. 제가 꼼꼼히 실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자, 정규이론 수업 열심히 들으신 분들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얘는요. 해빙절은 반드시 어떤 구문? 쟤는 그룹 바이의 조건절입니다. 조건절이요? where 아니에요? 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룹 바이의 조건절입니다. 자, 그룹이 뭡니까? 묶음이죠. 그렇죠? 내가 릴레이션에 대한 결과를 어떠한 기준에 대해서 그룹을 묶습니다. 뭐 부서별로 묶는다든지 성별별로 그룹을 묶어요. 그렇죠? 릴레이션을. 그리고 나서 그것과 관련된 조건절. 그룹 바이의 조건절이 해빙입니다. 그렇죠? 네, 그 그룹 내에서도 해당 조건에 맞는.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1번. 오더 바이는 뭐예요? 정렬. 그렇죠? 업데이트는 얘는 그렇죠? 네, 업데이트 조인이라는 명령어 없고요. 업데이트는 갱신 명령어죠.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뭐 업데이트라는 표현을 쓰진 않고 그렇죠? 얼터라는 명령을 쓰거나 그렇죠? 다른 명령어를 쓰죠. 자, 그래서 그룹 바이의 조건절이 where이고요. select from의 조건절은 where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뭐 난이도 있게 여러분 응용 문제를 본다라기 보단 정확하게 SQL의 구조적으로 필수 셀렉트 프롬절에서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하는 문제 정도로 보셔야지 이게 난이도가 높아졌다, 경향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는 건 아닙니다. 자, 9번 항상 나오던 문제죠. 자, 자신 있습니다. 자료 구조의 정렬 문제죠. 자, 지난 회차 기출이 버블 정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요? 삽입 정렬. 자, 2016년 1회차 산업기사는 버블 정렬이 나왔었어요. 근데 원래 최근 들어서는 정렬 중에 삽입 정렬, 인설셜 정렬이 기출 문제에 좀 빈도가 높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용해서 오름차순 정렬 후 1회전의 결과는? 자, 오름차순은 뭡니까? 자, 크기가 작은 데이터에서 큰 데이터 순으로 나열을 하여라. 자, 1회전 후죠. 한 스텝 진행한 다음에 삽입 정렬의 결과는. 자, 제가 팁을 알려드렸죠.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은 이런 거죠. 자, 삽입 정렬은 키값이라는 게 존재하고 키값이 어디에 인설션 들어가는지 위치를 찾아내는 게 한 단계에서 할 일이죠. 1회전 수행하면 이 부분
가장 첫 번째 나와 있는 위치가 정렬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어떻게? 키값 3이 어디에 오면 되는가? 가장 작으니까 8이랑 3이랑 비교했을 때 3, 8 되는 거죠. 즉, 볼까요? 1회전 수행 후에는 여기가 정렬의 범위고요. 그래서 3, 8 됐고요. 정렬 완료. 여기는 뭐예요? 변화 없음. 정렬, 미정렬 상태예요. 이게 1단계. 2단계는 뭐예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 3, 8, 4, 9, 7이 뭡니까? 3, 8, 4, 9, 7. 자, 객관식 문제죠.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팁 알고 계시면 문제 금방 풀고요. 여러분, 저는 기출 풀이해 드려야 되니까 초기 자료에서부터 한번 삽입정렬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삽입정렬의 중요한 건 뭐라고요? 키값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삽입정렬 초기 상태입니다. 자, 자료가 5개이기 때문에 몇 단계? 4단계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단계를 저희는 회전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여러분은 자료가 5개이기 때문에 금방 어떻게 해요? 정렬 결과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그러면 완성된 결과 한번 먼저 적고 갑시다. 오름차순. 자, 작은 거에서 큰 거예요. 자, 결과는 작은 거 먼저 정리가 되겠죠. 8, 3, 4, 9, 7. 8, 3, 4, 9, 7. 당연히 3, 4, 7, 8, 9가 결과겠죠. 그렇죠? 안 적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중요한 건 1회전의 키값입니다. 3으로 보통은 지정합니다. 알고리즘에 따라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 정보처리 필기에서는 보통 이렇게 약속을 한 듯 조건을 적지 않아도 여기서부터 지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1회전에서는 키값이 3이고요. 3이 어디에 인설션 되는지, 2회전은 4가 어디에 인설션 되는지, 자, 3회전은 9가 완성된 정렬 리스트에서 어디에 정렬되는지를 아는 게 인설션 정렬이죠. 7. 그러니까 자료가 5개니까 4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3이 기준이 되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자,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나는 어디에 와야 되냐? 크기를 비교합니다. 3이 8과 비교해서 나보다 작니를 묻습니다. 네, 작습니다. 그럼 8 더 뒤로 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8이 뒤로 오는 거죠. 3이 이리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벽에 부딪혔기 때문에 3은 그 자리에 인설션 되는 겁니다. 이게 인설션, 삽입정렬이에요. 그렇죠? 더 앞으로 진행을 못하니까 그 단계에서 3이 들어가는 자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3, 8은 정렬이 완성되고 얘는 유지한다예요. 자, 1단계 수행 후 해서 우리는 이걸 답으로 고친 거죠. 자, 여러분 그럼 다시 4가 키값이 되는 2회전 한번 진행해 봅시다. 4가 8로 비교가 됩니다. 비교해서 자 4가 더 작기 때문에 8이 이 자리에 오는 거죠. 4, 8,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8이 이 자리에 오고 또 8이 이 자리에 오고 8은 여기에 있고 4는 또 앞으로 갑니다. 3과 비교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3은 내가 더 큰데 4가 더 큰데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가 4의 자리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9, 7은 그대로 유지하고 자 2회전 완성되면은 앞에서부터 3개가 정렬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 1회전 나왔으니까 다음에 2회전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삽입정렬 자 3회전 가면 9가 앞으로 진행을 하죠. 8, 4, 3 물어보습니다. 근데 이제 9는 8에서 물어보다가 더 앞으로 진행을 안 해요. 왜? 8보다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9가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인설션이 여기 되고 8, 4, 3은 비교도 되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요. 그러니까 즉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박스 치는 부분이 정렬이 된 부분, 오름차순이 그리고 뒤는 정렬의 대상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정렬, 미정렬 상태죠. 자 이번에 마지막이죠. 7. 7이
사회전에서 앞으로 진행합니다. 9한테 물어요. 그랬더니 9가 자기가 더 뒤에 가야지 묻습니다. 자, 7이 8이랑 물어요. 그랬더니 나는 7보다 큰데 그리고 4에서부터 보시면 앞으로 갈 이유가 없죠. 3과 4는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이 자리가 7이 와야 되는구나. 여기에 인서션 되면 되는구나 해서 자, 마지막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죠. 3, 4, 7, 8, 9 해서 오름차순 결과 삽입 정렬을 통해서 완성이 됐죠. 버블 정렬을 하던 선택 정렬을 하던 결과는 똑같습니다. 중간 단계가 문제인 거죠. 다른 거죠. 알고리즘이라는 게 문제 해결 방법이라서 이렇게 자료 구조에서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자, 10번 저희 이것도 출제 범위에서 항상 어떻게 해요? 나오던 문제죠. 자, 자료 구조에 선형과 비선형이 있는데요. 비선형 문제 중에 트리 문제 한 문제. 자, 몇 년 전에는 두 문제 나오던 게 한 문제로 줄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출제 경향은 좀 들쑥날쑥해요. 2016년 이래도 그런 경향이 좀 반영이 됐고 앞으로 그럴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트리를 후위 순회를 할 경우 가장 마지막에 자, 특징은 뭐냐면 난이도가 더 떨어졌다는 거죠. 자, 과거 같으면 후위 순회의 리스트를 다 표현하고 고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후위 순회라는 거에 정의를 아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만 묻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그렇죠? 가장 마지막에. 자, 후위 순회, 포스트. 자, 뭐가 뒤에 위치하냐 이겁니다. 자, 트리는 상대적으로 노드를 중심으로 따져줄 때, 자, 루트 노드. 근 노드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왼쪽 포리스트, 오른쪽 포리스트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 거죠. 그중에 방문을 한다라고 그랬을 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진행을 염두하고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A부터 F까지 모든 노드를 방문하는 걸 순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 둘, 셋. 자, 과거 기출 보시면 무조건 2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나왔어요. 자, 그러면 루트가 앞에 있냐, 중간에 있냐, 뒤에 있냐를 따지겠죠. 그렇죠? 무조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방문을 하는데 앞에 있니? 중간에 꼈니? 뒤에 있니? 이 얘기를 두고 저기에 있는 자, 후위 순회처럼, 그쵸? 프리오더, 인오더, 포스트 오더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뭐 여기는 보통 프리오더라고 얘기를 해요. 프리, 인, 포스트. 그쵸? 순서. 근데 이제 영문 표현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트래비셜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전위, 중위, 후위. 자, 루트가 언제 방문하느냐. 자, 루트, 레프트, 라이트. 그죠? 레프트, 루트, 라이트. 자, 레프트, 루트, 라이트. 자, 근데 이제 우리는 포스트 오더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루트 노드와 관련해서 이 트리의 전체 루트는 A이기 때문에 답 1번인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 문제가 전위 순회일 경우엔 가장 먼저라고 시험 문제에 나올 거예요. 왜? 루트를 묻고 싶어서. 자, 또는 D나 F를 묻고 싶어서. 그렇죠? 자, 이번 회차 문제 난이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전체 방문은 안 해드렸는데 기본 정의 정도를 명확하게 아느냐가 출제위원이 묻고 싶은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1번. 자, 반 넘어갑니다. 좀 길어지지만 2016년 1회차가 중요하니 여러분 이런 경향을 좀 볼 수 있는 기출문제 강의예요. 이번 강의가. 자, 11번. 트랜잭션, 트랜스액션이죠. 작업의 단위를 좀 나눈다라는 거죠. 자, 트랜잭션은 자기의 연산에 대해서 전부 all or nothing 전무의 실행만이 존재하며 하던지 말던지 그쵸? 일부 실행으로는 트랜잭션 기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병행 수행할 때 일관성 있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자, 트랜잭션의 특징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제가 방금 일관성 얘기하는 건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병행 수행과 관련해서 얘는 트랜잭션의 4대 특징, ACID와 관련된 얘기죠. ACID의 all or nothing은 뭐예요? atomicity 해서 원자성. 부분 작업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기출문제 전산 영어 빠진 상태의 표현이에요. 아, 보기가 영문 표현이 깔끔하게 나와 있구나. 자, 트랜잭션 성격, 원자성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일관성, 격리성, 연속성 나옵니다. 자, 기출 봐서는 원자성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트랜잭션 성격을 이런 식으로 기출이 될 때 충분히 다른 성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알고 계세요. 자, 12번 전산 영어 한 문제 나온 게 이 문제입니다. 자, 얘 아이고 갑자기 왜 이렇게 영어가 많이 표현된 거야 하시지만 얘 과거 기출에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항상 20문제 중에 꼭 한 문제 출제됐던 뭐예요? DB 설계 문제입니다. 자, 이 파트는 자 디자인 스텝 오브 데이터베이스. 자, 맞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디자인, 설계와 관련된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단계, 항상 20문제 중에 한 문제 있었죠? 그걸 영어로. 자, 말로 해볼까요? 요구조건 분석에서부터 시작하죠. 이걸 어떤 시스템에 쓰려고 데이터베이스화 하는가 시스템, 그쵸? 자, 그래서 요구조건 분석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실 세계를 추상화해야 돼서 어떻게 개념 설계를 하고 그걸 논리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논리 설계를 하고 물리 설계를 해서 매치화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자, 그래서 요구조건 분석. 자, 현실 세계 추상화해서 뭐예요? 개념을 잡는 거죠. 컨셉추얼 해서 개념 설계. 한글로 매번 나왔던 걸 영어로 나온 것 뿐이에요. 로지컬 논리 설계. 우리는 논리 설계에서 RDB를 중점적으로 배운 거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아, 논리 설계한 다음에 물리 설계. 그럼 실질적으로 매치에 맞춰서 데이터베이스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모르는 영어 단어가 나와도 특별히 이건 영어 공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출에서 공부하신 내용이 꼭 출제가 됩니다. 자, 13번 박스 나와 있고요. 자, 지금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3대 구성 요소 알고 계시죠? 3개니까 당연히 기출문제 나오고, 자, 설계에 있어서 모델을 표현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3가지가 표현이 안 됐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3가지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둘째, 세 번째죠. 자,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을 하긴 했는데 데이터베이스의 스트럭처, 그리고 이 스트럭처가 허용될 수 있는 오퍼레이션, 그렇죠? 오퍼레이션 연산들, 오퍼레이션즈. 그리고 셋째는 구조와 연산에 대해서 각종 뭐예요? 제약 조건,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명세를 기술한 거. 잘은 몰라도 명세는 우리가 어디에다 붙였어요? 제약 조건 명세. 그렇죠? 자, 답은 4번. 자, DB의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구성 요소, 3대 구성 요소는 데이터 구조, 제약 조건, 연산이에요. 자, 기출문제 꾸준히 나오고 있죠. 가장 최근에는. 그렇죠? 이것도 계속 출제가 되는 연도수가 있고요. 몇 년 있다가는 좀 빠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14번. 자, 관계형 DB의 릴레이션 특징 안 나오면 서운하죠. 자, 이 문제 어떻게 신경향이에요? 아니죠. 계속 기출문제 출제되고 있는 게 DB입니다. 그렇죠? 정보처리 시험 여러분 마음만 먹으시면 전공, 비전공 상관없이 고득점 받으시면서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릴레이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요 특징 4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자, 릴레이션은 표 구조이지 표가 아닙니다.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은 용어가 좀 낯설긴 하지만 튜플 사이에는 순서가 없다. 튜플의 무순서성 얘기하는 거죠. 속성의 값은 논리적으로 더 이상 쪼개할 수 없는, 쪼갠다는 표현을 했죠? 어떻게? 원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원자값이다. 맞고요.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은 모두 다르다. 상이하다. 그죠? 튜플의 유일성 얘기합니다. 원자성, 우리는 용어로 정리했죠.
원자성, 얘는 뭐예요? 유일성. 한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속성들 사이에 순서는 존재 안 하며. 자, 뭐예요? 튜플도 무순서, 속성도 무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쵸? 예. 순서는 무순서성이므로 그닥 중요하지 않다. 순서의 무순서성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번에 4번입니다. 자, 이 문제. 자, 15번 문제입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신경향 문제 한 문제 설명드렸어요. 자, 신경향 문제 두 번째라고 하기에는 기출 이력이 있습니다. 신경향은 아니고, 아유, 나온 지 꽤 됐어요.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20문제 중에 2문제 틀리셨으면 되지. 시험이 어려워진 게 절대 아닙니다. 자, 볼게요. 자, 자료구조 문제 중에 스택은 무조건 나오죠. 20문제 중에 한 문제 스택 꼭 나오고요. 또는 100문제 중에 스택 한 문제에서 2문제 나오는 거죠. 스택 뭐예요? last in, first out의 특징을 갖는 선형 자료 구조죠. 자, 자료에 삭제, 딜리션 현상을 할 때의 내용이다. 박스에 되어 있는 알고리즘 로직 표현에 대해서 빈칸 채워봐라 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좀 색깔로 구별을 했는데 시험지는 그냥 검은색으로 나왔겠죠. 자, 여러분 2016년 1회에 스택의 삭제가 나왔어요. 그럼 2016년 2회에 스택에 나올 확률은 좀 작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2016년 3회에는 나올 수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나올 법한 문제 다시 등장하고 있죠. 게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복합적인 문제를 어떻게 출제위원이 선호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삭제 알고리즘이 아니고 삽입 알고리즘. 스택의 삽입 알고리즘도 함께 공부해 봅시다. 자, 그러면 스택의 삭제 알고리즘. 담아놨던 걸, 그쵸? 빼는 거예요. 너 나가! 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스택과 관련해서는 if, then, else 이 연산 명령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쵸? 네. 중요한 건 이거죠. remove, 제거한다. stop, 이게 뭡니까? 스택에 대한 기본 내용을 아냐는 거예요. 이걸 2009년 기출을 아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럼 스택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선형 자료 구조 중에서 스택은 그러니까 스택이 응용 분야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잘 알아야 된다는 게 우리 정보 처리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꼭 나오는 거예요. 스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last in, first out의 연산, 그죠? 네. 해서 호입 선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선형 구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직선을 그려요. 가로로 그리셔도 되고 이렇게 세로로 그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세로로 그리죠. 왜? 영어로 스택이 SATA라는 영어 단어라서 보통 이렇게 바구니 모양으로 그리는 거죠. 자, 그럼 선형이라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그냥 직선 그리면 돼요. 리니어. 그렇죠? 네. 자, 옆에서 그리니까. 자, 스택의 특징은 한쪽이 막힌 구조가 스택의 특징이에요. 선형 중에서도. 그렇죠? 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닥, 바텀이 있다라는 거죠. 네. 바닥이 있고 이 바닥을 인정을 한 상태에서 삽입과 자, 넣었다 빼는 삭제 연산이 일어납니다. 연산의 종류는 딱 두 가지예요. 그게 호입 선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삽입의 연산에 이름이 있고 삭제 연산에 이름이 있어요. 삽입은 자료를 푸시한다. 푸시 연산이 있고요. 지금 얘는 뭡니까? 자료를 튕겨서 나오게 팝핑한다 해서 팝 연산이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얘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쵸? 한도 끝도 없이가 아니고요. 넘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어떻게 해요? 크기가 있다라는 거죠. 높이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스택의 크기가 있다라는 거죠. 스택의 크기. 그죠? 네.
자, 그래서 스택의 크기는 보통 뭐 A라고도 많이 얘기하고요. 정하기 나름이죠. 난 5개까지만 담을 수 있다. 3개까지만 담을 수 있다. 그러면 어디까지 담았니? 라고 해서 체크하고 있어야 되죠. 그걸 체크하고 있는, 그쵸? 게이지처럼 여기서는 탑이라는 스택 포인터라는 게 어디까지 지금 채우고 있고 어느 위치에 있는 걸 삭제하고 그 위치에 삽입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스택 포인터라는 정보가 있어요. 그죠? 자, 우리 여기 왼쪽에 코딩되어 있는 이 연산의 목록에서 탑 보이시죠? 자, 그러면 얘가 보통 0 내지는 마이너스 1인데, 자, 0에서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뭐 이렇게 올라가겠죠? 만약에 n이 5이면, 그쵸? 네. 6이면 어떻게 돼요? 막 루타가 넘쳐요. 그러면 영어로 뭐예요? 오버플로우. 그죠? 플로우가 흐르다잖아요. 자, 그럼 빼요. 뺄 게 없는데 또 빼래. 그럼 더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걸 뭐예요? 언더플로우. 바닥의 밑에 있다. 그렇죠? 자, 중요한 건 이걸 메커니즘적으로 제가 지금 연계해서 설명을 안 드립니다. 그냥 용어 뜨문뜨문 알고 있더라도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탑이 0인데 삽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쵸? 자료를, 그쵸? 예, 내가 넘치지 않은 일을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자료를 그 위치에 넣어야죠. 그쵸? 그러니까 탑이 한 칸 더 올라가게 한 다음에 그 위치에 넣어야 되죠. 그러면 지금 우리 기출문제 나이는 삭제 2016년 1회는 어떻게 되냐면 정보가 있을 때, 그쵸? 자료가 지금 A라는 자료가 들어가 있고 B라는 자료가 들어가 있고 C라는 자료가 들어가 있고 D가 지금 꽉꽉 차 있는데, 자, 삭제해라. 그러면 어떡해요? 탑이 이제 여기 있겠죠? 탑이 있는 위치에 있는 걸 자 빼고 탑을 밑으로 내려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걸 지금 제가 말로 표현한 스테이트먼트를 문장을 이런 식의 문법에 맞춰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겠죠? 자, 여기다 해설 안 달아도 여러분 쉽게 갑시다. 자, 영어 if 이 정도 용어는 아시죠? if 만약 뭐뭐라면, 그렇죠? 만약 뭐뭐라면 then 그러면 else 그렇지 않다면. 자, if를 두고 그럴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원래 두 가지로 나눠요. if 만약에 뭐라면, 그렇죠? 네. 두 가지로 나눕니다. then의 경우와 else의 경우로 나눠요. 너 여자니? 그러면 아니요. 그럼 남자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너 오버플로우니? 네. 또는 아니니. 언더플로우니? 아니니.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물어보기에는 탑이 0이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탑이 0이니? 탑이 바닥이니? 탑이 바닥이니? 그러면 뭐고? 탑이 else 그렇지 않으면 바닥이 아니면 제거하고, 그렇죠? 예. 삭제하고, 삭제 연산 수행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한 칸 내려라. 탑을 지금 5였는데 탑을 4로 만들어라. 그러면 여기는 뭐겠습니까? 탑이 0이니? 네. 그쵸? 네. 그럼 뭐예요? 더 이상 삭제할 게 없구나. 지금 언더플로우 상황이구나. 왜 언더플로우 시키니? 해서 언더플로우입니다. 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이 표현에 대해서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이게 과거 기출 보시면 꼭 이렇게 표현 안 되고 마이너스 1인 거. 자, S는 스택이고요. 스택의 탑 포인터를 리무브, 제거하여라. 탑 포인트에 있는 스택 내용을 제거하여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 문제 이렇게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비전공이신 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자, 결론 얘기할게요. 스택에서 삭제가 나오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탑의 위치가 마이너스 1인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순서를 바꿔서 내지는 않습니다. 아, 삭제는 밑으로 꺼진다. 마이너스 1과 언더플로우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 삽입, 삭제에 삽입이 나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탑은 어딘가에 탑 플러스 자 위로와 뭐예요? 오버가 있는 거죠. 오버플로우. 이 두 문장이 있는 거죠. 자, 정보 처리 기사의 수준은 이 정도예요. 그렇죠? 자, 실기로 넘어가면 이런 알고리즘의 절차나 이런 게 매우 중요하지만 필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객관식의 매력이죠. 삭제는 마이너스와 언더플로우, 삽입은 플러스와 오버플로우 이렇게 분석해 드린 거예요. 자, 그럼 기출 한번 유사 기출 볼까요? 2007년 1회입니다. 이걸 다 보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저는 증명 정도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키워드 보이십니까? 삭제 알고리즘에서 T가 스택 포인터이고 탑이라고 했는데 여기선 T네요. 자, M이 스택의 길이일 때 전 N이라 그랬는데 그게 M이네요. 자, 서브루틴 AA가 처리해야 되는 것은 자, AA는 뭐니? 서브루틴이란 단어를 몰라도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알고리즘인지 설명 안 했죠. 근데 하나, 둘, 세 줄에서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플러스 1. 아, 이거 푸시 알고리즘, 삽입 알고리즘이구나. 자, 여기에 요 부분이죠. 아, 삭제일 땐 0이냐고 묻더니 얘는 크기를 묻는구나. 탑 포인터가 크기보다 크니 그러면 뭐예요? 넘쳤니? 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오버플로우. 제가 그냥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삽입인데 플러스와 오버플로우 안 나오면 그게 답이에요. 자, 답 1번이죠. 그죠?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5번도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자, 이 표현 몰라도 상관없죠. 아이템을 탑 위치의 스택에 화살표 넣어라, sab입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유사기출 정보처리 2007년 1회 기사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유사기출 아유 많이도 나왔네요. 이 문제 그대로 나왔어요. 2007년 2회 산업기사와 그렇죠? 2012년 2회 산업기사. 아니 기사 산업기사 비슷한 난이도. 비슷한 난이도, 똑같은 난이도인데 산업기사가 더 어려울 수 있죠. 왜? 빈칸 하나, 둘, 세 개 채워라. 이게 스택 알고리즘의 가장 높은 수준의 알고리즘, 그러니까 기출 문제고요. 이 정도 나오지 않았는데 왜 2016년 1회를 난이도 높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 그러면 얘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볼게요. 자, 삽입 알고리즘 푸시합니다. 자, 앞에서는 스택의 운영 방법이 계속 기출문제에 나왔지만 지금은 오버와 언더플로우에 대해서 좀 출제를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올바르게 짝지른 것은 procedure add. 자, 이 문장 뭐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추가한다. 그죠? 네. 추가한다죠, 추가. 그죠? 네. 아, 이 하나, 둘, 셋, 네 줄이 add 작업과 관련된 연산이구나, 처리구나. 자, 삽입이면 뭐가 없어요? 탑은 탑 플러스 1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동그라미 1이 뭐예요? 플러스. 자, if 하면은 then과 else, yes와 no가 있죠. 자, 묻습니다. 자, 탑이 자, 삽입이니까 뭐라고 물어야 돼요? 지금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물어봐야죠. 그쵸? 예. 3번은 then. 아유, 뭐라고 물으면 오버플로우 넘쳤니? 자, 영어 어렵지 않죠? 자, n이 스택의 크기잖아요.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크기가 탑이 n보다 크니 그러면 오버플로우다 해서 자, 답 몇 번입니까? 플러스 크다 오버플로우에서 3번이죠. 자, 이게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그렇죠? 이걸 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갑자기 난이도 뚝 떨어지고,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스택 공부 그만하고, 예. 우리 데이터베이스 16번 문제 볼게요.
자, 정규화 문제가 두 문제 나왔습니다. 이번 회차에는 앞에 정규화란 나와 있고, 자, 2015년 3회차에도 한 문제 나왔고요. 2016년 1회차에서도 뭐예요? 함수 종속 부분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 거죠. 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규화를 해야 되는데 정규화 부분보다는 함수 종속의 정의에 대해서 물은 거죠. 이행적 함수 종속 관계는 입니다. 이행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연결되어서 연관 함수 종속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뭐냐면요. A 속성이 B를 결정하고 B가 C를 결정할 때 그러면 연쇄적이네, 이행적이네 해서 A가 C에 만족하는 관계. 그렇죠? 이런 함수 종속도 바람직하진 않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저희는 16번에 함수 종속 관계에 대해서 이행적 함수 종속 관련해서 난이도 뚝 떨어져서 묻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부분 함수 종속 문제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이행적 함수 종속 문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죠. 그렇죠? ENF에서 4NF 해결하는 상황을 그렇게 함수 종속 관계와 정규와 연결시키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종속 문제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A가 결정자고 B는 종속자죠. 자, 이런 것도 연관돼서 기출문제 관연도에서 살펴보세요. 자, 17번 봅시다. 관계 데이터 모델에서 릴레이션에 포함되어 있는 튜플의 수. 아, 이거 용어 문제잖아요, 여러분. 난이도가 높아요? 아니죠. 자, 튜플의 수는 뭐예요? 카디널리티. 튜플의 수. 카디널리티. 그쵸? 예. 자, 그러면 시험 문제 튜플의 수 말고 뭐예요? 속성의 수.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얘 디그리. 그쵸? 얘는 뭐예요? 릴레이션의 수. 구별하시면 되죠. 그렇죠? 뭐 저기 그 애트리뷰트나 카디션 프로덕트는 릴레이션 연산과 관련되는 거고 이건 속성이라는 영어 단어인 거죠. 그렇죠? 튜플의 구성 요소 하나하나. 자, 그러면 정말 이게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닌데 걱정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디글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디글이라는 용어는 트리에서도 언급이 되죠. 자, 트리 문제가 한 문제로 줄다가 다시 나오고 있죠. 트리의 운행법이 아니고 트리의 차수, 그죠? 트리의 너비, 그죠? 위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글이, 그죠? 네, 자식의 수예요. 자, 노드마다 자식의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트리의 차수이기 때문에 A는 차수, 자식이 2개. B는 1개, D는 0개, C는 2개, E는 2개, F는 0개, 0개, 0개. 없죠. 그쵸? 자, 이렇게 자식이 없는 노드를 단말 노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트리의 차수는 이렇게 노드의 차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얘기합니다. 뭐예요? 2.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그쵸? 네. 자, 19번 문제 개체 관계 모델. 자, 이 문제 너무 쉬워요. 개체 영어로 뭐죠? entity. 그렇죠? 개체 엔티티예요. 자, 개체와 개체 간의 뭐예요? 관계, 릴레이션. 자, 더 중요해. 릴레이션이 아니에요. 릴레이션십. 릴레이션은 고유명사예요. 그렇죠? 테이블 구조를 가진 논리 설계죠. 자, 보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R 그렇죠? 모델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렇죠? 자, ER 모델은 뭡니까? 개체와 관계의 모델을 그렇죠? 개체와 관계 ER 다이어그램. 그래서 저희가 개념 설계 부분에서 그렇죠? 개념 설계 부분에서 나온 결과죠. 그렇죠? 네. 개념적 설계. 자, 설계에서 요구 조건 분석해서 개념 설계를 걸치고 나서 뭐예요? 논리적 설계를 하죠. 자, 오너 멤버 관계라고도 한다. 이거는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결정되는 일이에요.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개체들이 오너와 멤버 관계로 분석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너와 멤버, 네트워크 구조를 얘기를 해요.
망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는 그렇죠? 예. 저희는 ER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RDB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개체 타입과 이들 간의 관계 타입을 기본 요소로 이용하여 현실 세계를 자, 개념적 설계니까 개념적으로 표현하고요. ER 다이어그램에서 개체는 직사각형. 그렇죠? 네, 속성은 타원. 자, 이 문제에 ER 다이어그램 기출이 안 나왔어요. 2016년 1회에 원래 도형 나오는데 그래서 복합적으로 낸 거예요. 답은 1번이죠. 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20번 락킹 문제 나오죠. 록킹. 자, 병행 수행과 관련된 문제죠. 동시에 수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항상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로킹 문제 새로운 문제 아니고요. 기출 문제죠. 자, 로킹은 뭡니까? 트랜잭션. 하나의 트랜잭션이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동안 다른 트랜잭션이 그 데이터 항목을 액세스할 수 없도록 하는 병행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동시 수행을 할 때 관련하여서 트랜잭션 사이의 제어와 관련된 기법, 로킹, 잠근다라는 거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 권한을. 자, 그러면 로킹과 관련해서는 로킹 단위가 있습니다. 좀 작게 잡을 수도 있고 크게 잡을 수도 있는데 관련해서는 파일 단위일 수도 있고요. 큰 거죠. 그거보다 작은 레코드일 수도 있고요. 필드일 수도 있어요. 또는 그거보다 더 큰 데이터베이스 단위일 수도 있어요. 그럼 로킹의 단위가 커지고 작아지고의 상대적인 얘기를 1번, 2번, 3번 중에 하고 있는데 자, 로킹 단위가 크면 작으면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걸 여러 개를 동시에 수행할래? 아니면 크게 몇 개 안 되는 걸 수행할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식 수준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셔도 되는 문제죠. 병행 단위가 크면 병행 수준은 낮아진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옳은 것은이에요, 여러분. 자, 병행 수준은 낮아지죠. 병행 단위가 크면. 그죠? 크게 수행하니까. 짧게니까 동시에 여러 개가 가능한 거죠. 병행 단위가 크면 병행 제어 기법이 조금 상대적으로 간단해진다라는 표현을 해야지 맞는 거죠. 예. 로킹 단위가 작으면 로크의 수는 많아진다. 그죠? 덜 복잡해지고. 자, 그럼 로킹 단위는 파일, 레코드, 필드 다 다는 거죠. 그쵸? 데이터베이스. 자, 마지막 문제 오래간만에 옳은 것은으로 나왔네요. 보통은 옳지 않은 것은으로 나옵니다. 자, 시험장에 가셔서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셔야 하는 거고요. 집중 안 하면 아는 것도 좀 틀려요. 자, 여러분. 제가 데이터베이스 과목 첫 과목이기 때문에 2016년 1회에 전반적인 출제 경향을 이 과목으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모든 과목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낯선 문제 한두 문제가 꾸준히 문제은행 사이에 추가가 되고 있는 건 꼭 2016년만의 경향은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고득점 받는 거, 합격하시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6년 1회 데이터베이스 좀 길었는데요. 여러분 꼼꼼히 공부하셔서 한 번에 합격하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